한국은 현재 전략물자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하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후지TV가 바로 그러한 보도를 했고, 또 이어서 하태경 의원이 기자회견까지 했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 변화가 앞으로 한국에 어떻게 작용할지 그것을 알아보기로 합시다. 2019년 7월 10일 일본 후지TV는 2015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전략물자 수출 규제 위반 사건을 한국에서 적발한 건수가 156건이나 된다,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구나 한국 정부가 이것을 한국 국민과 세계에 공식 발표한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것이 한국 사법당국에 적발된 건수다, 이런 것들, 이런 정보를 주고 있다. 후지TV의 그 방송 내용은. 그래서 그들이 결론을 낸 것이 이렇습니다. 한국은 전략물자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 그래서 이런 국가를 화이트 국가로 대우하는 것은 어렵겠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 화이트 국가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7월 10일 정책 브리핑을 했습니다. 정부의 주장은 한 몇 가지 됩니다. 이 자료는 2019년 5월 조원진 의원실의 요구로 제출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과연 그렇구나, 이것이 국민에게 공식 발표하지 않은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던 것이구나. 그러면 일본 후지TV의 주장이 이 부분은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것은 한국 사법당국에 적발된 건수다, 156건이.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적발된 것만 156건이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다면 적발되지 않은 것은 또 얼마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도 역시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정부는 또 그것이 북한이 아니라 UAE,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밀수출을 한 것이다, 그렇게 밝혔는데, 그러면은 정부의 이야기는 그것이죠. UN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북한에 반출하지 않았다, 아마도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일본 후지TV의 그 지적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고 전략물자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 하는 그쪽이다. 역시 시험을 보면서 문제를 잘못 읽은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무엇인가 하면은 정부가 나서서 브리핑을 하면서 한국은 전략물자 수출 규제를 위반했다, 이렇게 많이 했다, 그것을 확인해 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또 정부는 이 156건 가운데 불화가스는 일본산이 아니다, 일본 너희하고 상관없다, 이런 뉘앙스가 강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세계인들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 당연히 이렇게 볼 겁니다. 한국은 불화수소를 밀수출했구나. 그러니 일본산이건 어디산이건 불화수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독가스 재료로 쓰이고
핵무기 제조하는 데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 들여온 것을 밀수출했든 상관없이 한국은 나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변명이라고 한 것이 오히려 더 그 죄상을 명백하게 하고 정부 스스로 우리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밝힌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부가 제대로 결백함을 증명해서 상대방을 깨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정면 승부를 해서 한국 이겨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그와 같은 잘못이 정말 있었다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고 앞으로 다시 세계의 이 거래관계에서 잘할 테니까 배제되지 않도록 해달라 하고 올바른 세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한 방향이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정부가 아니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이 결백하다고 믿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입증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자꾸 우리 국민만 속이려고 하죠. 그런데 문재인 씨,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은 한국 편입니다. 혹시 문재인 씨가 한국 편이 아니어서 그러는 겁니까? 정부는 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지난 4년간 전략물자의 밀수출이 증가했다고 일본 후지TV가 보도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수출 통제 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다, 이런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국민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 당신들은 우리나라 수출 통제 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일본에게 칭찬받았다는 거냐? 그래서 좋으냐? 예를 들어서 4년 동안 한국에서 연쇄살인범 검거 건수가 증가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우수한 범인 검거율을 칭찬받았어, 이렇게 할 문재인 정부다. 그것은 한국이 매우 안전한 국가라는 반증이다, 이렇게 말할 문재인 정부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러니 문재인 정부 머리가 왜 이 모양인 거냐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7월 11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비정부기구 자료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밝혔습니다. 일본은 1996년부터 2013년까지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사건이 30여 건에 달한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일본의 불화수소 북한에 수출하는 것이 2013년 이전 데이터만 갖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선 이 2013년 이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기로 하죠. 하태경 의원이 가져온 그 자료에는 1996년부터 2013년까지 그 사이에 일본이 이러한 불화수소를 북한에 수출한 그런 건수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한국이 위반했다, 일본 후지TV가 이야기한 것은 2015년부터 2019년 3월까지니까 한국 측, 그러니까 한국의 그 건수하고 일본의 건수는
일단은 비교하고 있는 기간이 다르죠. 그런데 하태경 의원이 이야기한 이것이 기간도 길고 아주 과거의 자료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일본을 확실히 잡을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로서는 된 거죠. 그리고 북한의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사건이 30여 건이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여기에 북한에 수출을 했다는 자료는 없다. 이것은 분명히 밝혔죠. 일본은 북한에 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일본은 이 30여 건이라는 게 전부 불화수소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은 156건 가운데 불화수소도 들어있다 하는 것이죠. 차이가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일본은 블랙리스트 국가를 자인한 셈이다. 일본 너야말로 블랙리스트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일본이 불화수소를 북한에 수출했다. 누가 했겠느냐? 일본 기업이 했겠죠. 그 일본 기업은 분명히 나쁜 기업입니다. 수출 규제를 위반했으니까. 나쁜 기업은 규제를 해야 하겠죠. 강하게. 그런데 이번 한국,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결국 일본 기업이 한국에게 수출을 했는데 그 결과가 자기들의 어떤 그 규율에, 룰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그러면 책임은 일본 기업이 지는 겁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한국이 이 전략물자 수출 기준에서 최종 사용자가 달라졌다고 해서 한국에게 어떤 돈을 내놔라 혹은 한국이 책임을 져라 그런 적 없죠. 바로 이번 사건은 일본 기업을 나무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그렇게 갔다는 데 대해서. 그리고 일본 기업에게 일본 정부가 당신들은 이 전략물자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라고 하더라도 수출 규제를 위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일본 기업을 강하게 규제하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태경 의원이 나무라는 바로 같은 입장에서 나무라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옳다 하는 것을 하태경 의원이 다시 강조한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은 이미 이야기했듯이 모두 한국 편입니다. 한국 이겨라. 사실을 밝혀서 한국이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해라. 이러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국민들은 일본을 때려잡아라. 일본을 죽이자. 일본과 이제 담을 쌓고 적대관계가 되자.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생산을 하고 계속 돈을 벌고 그리고 세계와 거래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태경 의원은 이러한 한국이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일체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북한을 공격하는 데 나선 것이죠.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은 결국 일본이 한국의 국회의원이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 분노하게 될 겁니다. 일본의 분노를 끌어오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었다. 결과적으로 그것도 아주 비논리적으로. 그래서 자료를 내놓으려고 했다면 동일하게 2015년에서
2019년 3월 그 부근의 자료를 내놔서 보란듯이 일본을 좀 쳤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냥 예전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런 것이 하태경 의원은 북한하고 북괴하고 아웃풋이 아주 동일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새롭게 논의를 해보기로 하죠. 현재 이 수출 규제하고 있는 전략 물자를 누가 생산하고 있습니까? 일본이 하고 있죠. 이 수출 규제를 누가 하려고 합니까? 일본이 하려고 합니다. 그 핑계가 한국이었든 말았든 관계없이 그렇죠. 수출 규제하려는 것은 일본입니다. 그러면은 일본이 하태경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번 이 수출 규제를 더 강력하게 해야 하겠죠.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한 것은 일본을 치지는 못하고 오히려 수출 규제를 할 명분을 더 강화시켜 준 것이다. 이것이 객관적인 결과입니다. 게다가 하태경 의원이 모르고 있는 것이 이번 일본의 조치는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상황에서 일본이 뭐라고 할 것이냐. 아, 그러냐. 그러면은 더 전면적으로 싹 다 규제하라. 이 전략물자가 그 제3자에게 흘러나가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전면적으로 일단 중단하자.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하태경이 누구냐? 일본에서는 이 국회의원을 매우 존경하고 그들의 발언을 아주 존중하는, 그래서 그들은 꼬박꼬박 의원님이라고 하죠. 조원지는 또 누구냐? 역시 그 의원님인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일본은 어떤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편지를 쓰던 어디서든 존경하는 의원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하기는 합니다. 언제 하느냐?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 저희들끼리 하죠. 꼭 갖다 붙이더군요. 그런데 저희들끼리 하는 거 말고 남이 국민이 하는 것은 거의 본 적이 없는 듯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두 명이 이렇게 자료를 내놓은 것이죠. 게다가 하태경은 국회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했고 조원지는 정부가 보내준 공식 자료입니다. 이제 일본은 똑바로 해야 한다. 그런 의무를 받게 된 것이죠. 확실히 전면 통제를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그렇다 치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이 해낸 일이 무엇인가? 하태경 의원이 이 발표를 했다 해서 언론사 홈페이지 메인에 올라가고 하는데 그가 해낸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북계 김정은이나 조선중앙통신 뭐 그런 쪽에서 하는 것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래서 그 겉모습은 행태적 종북으로 보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과는 어떤가? 결과는 일본이 더 세게 한국을 규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행태적 친일파 혹은 신친일파 이렇게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이익을 주었는가, 누구하고 같은 용어를, 같은 그 뉘앙스를 풍겼는가, 그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왜 효과가 없다고 했느냐, 그냥 일단 제목만 보기로 합시다. 일본 후지TV가 한국은 전략물자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 비교적 넓게 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우리는 유엔 대북제재 위반 안 했다, 북한에 안 줬다, 이렇게 좁게 반박을 했죠. 만일 하태경 의원이 이 정부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했다고 한다면 뭡니까? 2013년 이전에 일본이 북한에 줬다. 그러면 일본이 2013년 이전에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하려고 한 것인가? 그렇다면 완전 헛짓한 것이죠. 이 부분도 그래서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봅니다. 하태경 의원과 같은 이런 행태, 이런 것을 한간에서는 일반적으로 물귀신 작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미는 같이 물에 빠져 죽자 하는 의미인 것이죠. 살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좌파적이다, 죽음에 찹니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일본 보고 같이 물에 빠져 죽자, 혹은 일본 너만 물에 빠져 죽어라, 이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현실은 일본은 산소통을 메고 있다 하는 겁니다. 만일 한국과 일본이 같이 물에 빠져 죽는 그 물귀신 작전을 쓰더라도 일본은 산소통이 있다, 일본은 같이 빠져도 결국 살아남는다, 이것이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현실인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